안녕 판심이들, 설날 잘 보냈어? 오늘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해. 이 사건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고 요한나 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왕따 문제야. 2명만 제외한 단톡방이 있었대. 괴롭힘을 주도한 일부 기상캐스터는 기상캐스터가 6명인데 단톡방엔 4명만 있었고, 사실상 2명을 왕따시키는 단톡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두 번째는 실제 유서가 발견되었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어.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어.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오요한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며, 또 다른 동료는 틀린 기상 정보를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는 내용이야. 세 번째는 오요한나가 출연한 TVN 예능 유퀴즈가 지난달 10일 오요한나의 사망 보도 이후 며칠 뒤에 해당 회차 다시 보기가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유는 콘텐츠 공습사 요청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시 보기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피해자인데 왜 영상이 삭제 조치되어야 하냐, 뭘 잘못하거나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닌데 왜 영상을 내리냐, 애꿎은 유퀴즈 측에 왜 그러냐, 유족이 원했을 수도 있다는 등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네 번째로는 MBC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야. MBC는 이미 이 사태를 알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망 전인 9월 6일에도 1차로 목숨을 끊겠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MBC에 보도가 됐을 것이라며, 오요한나가 이때 안면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동료 아나운서한테 방송을 부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고, 그 다음 일요일에 오요한나가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어. 관련 의혹이 계속된 가운데 MBC 측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한 부서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라며,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어. 이어서 유족들께서 사실관계 확인을 MBC에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어. 그러면 MBC는 지금 현재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유족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면 자기는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은 것뿐만 아니라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야.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따라서 MBC는 유족의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상태야. 지금 가해자로 이제 알려진 사람이 2명이 있거든요. 근데 MBC 이제 기상캐스터 그 채널 보면은 오늘도 아침에도 그 가해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데, 만약에 소송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결이 된다면 MBC도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MB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요한나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오요한나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처우를 했다든지, 좋은 프로를 안 준다든지, 배제를 했다든지,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배척하려는 모의를 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MBC 측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야.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이런 명칭이나 고용 형태,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장소도 직장이라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근, 출장지 등의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나 회식, 기업 행사 등에서의 장소가 발생한 경우, 나아가서 온라인의 사내 메신저나 SN 등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직장에 신고하면 돼. 그러면 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게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두 번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도 있어.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발이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오요한나의 유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도 오요한나 사건에 대해서 MBC를 상대로 진정 고발이 가능해. 세 번째, 수사기관의 고소와 고발도 가능해. 네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도 가능해. 다섯
번째,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오 요한나의 유족도 이 동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기사가 보도되고 있어. 여섯 번째, 산재 신청이 가능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 사건인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거든. 우리 판심 법무법인이 2023년도에 가장 가슴 아팠던 서희초 유족을 대리해서 서희초 선생님에 대한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해서 순직 인정을 받은 사건은 다들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었죠. 예. 아니 왜 수사도 안 끝났는데 혐의 없음 발표까지 하셨어요? 예. 라고 제가 정확히 물었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직감을 했죠.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네, 뭔가 있다. 미심쩍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담당 변호사로서 제가 이때까지 제가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때까지 진행된 다른 사건과 좀 다르게 진행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었어요. 혹시 뭐 한간에 떠도는 뭐 소문처럼 국회의원이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럼 변호사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수사가 이상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정말 직감적으로 물었어요. 예. 경찰이에요? 어. 근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소문처럼 국회의원이냐 법조인이냐 물었을 때는 아니야 부인하던 경찰이 네. 그럼 혹시 경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네. 묵묵부답이었다. 네,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사실은 변호사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본격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아니라 뭐 수사를 펼치게 된 거죠. 서희초 사건 역시도 선생님이 끊임없이 학부모와의 트러블, 직장에서의 이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하여 교실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어려웠던 점은 이 오요한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유서가 있지만 서희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서가 없었어. 선생님이 무엇으로 인해서 사망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선생님이 그 연필 사건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교실에서 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거든. 양천 신강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6학년 남자아이에게 30차례 정도 정말 무차별 폭행을 발로 밟히면서 당한 사건도 우리 판심이 담당했었는데 2023년도에 이 양천 신강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이 서희초 유족 대리 사건을 통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 그 사건에 대해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재원 PD가 서희초 사건과 관련된 이 교권 침해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취재를 왔었어.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또 기본적으로 요즘에서 직장에서 막 폭행하고 이런 일은 잘 없어. 은근슬쩍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제기하자니 이 피해자가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별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계속 다니자니 정말 아침에 출근만 하려고 하면 눈 뜨기가 싫고 출근하기 싫고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는 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현실적인 대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나타난 폭력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나 직장에 신고한다는 게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그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 1차적으로 신고를 못해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일을 못해서 이러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거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유 없이 하진 않고 조그마한 잘못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빌미를 제공했나 이런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안 되고 그냥 너무 괴롭다. 나 정말 죽고 싶다. 나 정말 회사에 너무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압도되다 보면 이 우울증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긴지 아닌지 신고가 사실 망설여지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괴롭힌 상황에 있는 건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정말로 너무 고민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회사 판심이를 꼭 찾아와줘. 서희초 사건이나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한 경험의 바탕으로 판심이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판심이가 되도록 역시 노력하도록 할게. 그리고 이 MBC 오 요한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MBC가 이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조사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는 점 우리 판심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오늘도 우리 판심이들 좋은 하루 보내고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안녕.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